바쁘다 바쁘다. 더우면은 틀어. 에어컨 틀어도 돼. 더우면. 몇 페이지냐? 거기 질문 받아야 될 곳이 166. 거기가 숙제였는데 숙제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못 풀겠다고? 이야 좋댔어. 166? 좋댔네. 망했네. 봐봐, 물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말고사 어떻게 보려고 그래. 큰일 났네. 포기? 그러면 이제 대학을 못 가는데 괜찮겠어? 어? 대학 안 가면 그만이야? 오, 엄마 아빠가 너 평생 먹여 살려준대? 평생 먹여 살려주실 수는 있겠지. 어?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여기 질문해봐. 숙제를 안 해오면 안 돼. 그러면 질문을 못 하잖아. 민건이 질문해. 풀어온 사람이 먼저 질문하는 걸로 하자. 8번? 풀어온 사람이 먼저 질문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너희들은 혼나야 되겠다. 오늘 여기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가. 벌이야. 어? 가볼게. 가본다고? 가볼게. 가혹하다고? 자, 네, 그림과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같은 높이잖아. 그럼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그랬지.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하나는 포물선 운동을 그리는데 동시에 떨어져. 왜냐면 얘가 Y방향 속력이 없어서 그래. Y방향 속력 제로. 수평으로 던졌잖아. 근데 수평으로 던지는 것만 나온다고 그랬지, 통합과학에서는. 어? 안 그러면은 힘들어서 안 돼. 왜? 눈 아파? 왜?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먹고 왔길래 양 시간을 1시간을 넘게 쓰고 오냐, 니네들. 니네 대박이야, 진짜. 자, 뭘 그렇게 먹었길래 양 1시간을 넘게. 그 다음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P의 높이는 H이고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A 질량, MA라고 쓸게. 질량은 M이지. MB라고 하면은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크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P에서 B의 수평방향 속력은 변해 안 변해? 어느 지점에 있던 수평방향의 속력은 변한다고 그랬어? 안 변한다고 그랬어? 안 변한다고 그랬지? 왜냐면 수평방향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평방향 속력은 안 변하고 수직방향은 얘하고 똑같아. 처음에 0이었다가 수직방향은 여기 오잖아. 그러면 수직방향 속력은 똑같이 늘어나. 같이 늘어나. 갈수록 커지겠지? 갈수록 늘어나. 수직방향 속력은 갈수록 늘어난다고. 수평방향은 안 변한다고.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거야. 자, P에서 B의 수평방향 속력은 V다. 안 변한다고 해?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둘 다 중력가스터 G야. 가속도는 둘이 똑같아. 중력가스터 G를 받아. 지구 표면에 존재하죠.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는 H보다 크다? 똑같다고. 이게 바닥으로부터 높이는 항상 모든 순간에 다 똑같아. H2다 라고 해야지. 알았어? 둘이 같이 떨어지는 거라니까. 잘 모르겠으면 외우기라도 해. 넌 뭘 입술에다 뭘 그렇게 발랐길래 막 반짝반짝 빛나냐. 아니 너 터가지고 립밤. 뭐 먹었어? 샤브샤브. 와, 이 돼지 새끼들 잘 찾아서 먹고 다니네. 어? 마루사부? 아니 영동 칼국수. 와, 이 동네 와가지고 맛있는 거 다 찾아서 먹고 다니네. 다음 질문. 몇 번? 어? 이 동네 와서 맛있는 거 다 찾아서 먹고 다녀. 땡땡이들. 어? 다음 질문. 막 물어봐. 없다고? 저거 하나밖에 없었어? 니네 이렇게 숙제를 근데 안 해오면은 니네 몇 번까지 풀었어, 너 김서영? 여기 와서 한 거지. 너는? 이것들이 진짜 지금 대가리에 총 맞았구만. 너는 왜 이렇게 졸려? 인생이 힘들어? 자다 온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숙제들을 안 해와? 어? 어제 해올게요. 이씨. 조지불라. 근데 저희 진짜 근데 질문이 이거밖에 없어? 대단한데? 민건아, 다른 건 없어? 이거 실력 업문제도 다 풀었어? 응? 그래? 오, 근데 왜 뒤에가 더 어려웠을 때는 왜 쉬운 거는 더 못 풀었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이것도 설명하다 지금 말았는데 지금 이거 어디까지 설명했냐? 운동량, 충격량 그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운동량의 정의, 충격량의 정의 이런 거 해줬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거 진도 마저 끝내놓고 나서 앞에 너네는 지금 민건이도 그렇고 이거 내가 좀 몇 개 풀어보라고 할게. 그냥 같이 좀 풀자. 안 되겠다. 에? 내가 니네들을 믿을 수가 없다. 선생님이 니들을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숙제도 안 해오는데. 어? 이리 와. 딱밤. 이리 와. 뭘 잘했다고. 아니 뭘 놀래. 어?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놀래기는 뭘 놀래.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운동량이 뭐라고 그랬어? 기호로는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 P. 그다음 운동량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 보고 왔다며. 안 봤네. 저희 운동량까지 안 나와. 이건 외워야지. MV. 안 나오는 거 있어 운동량? 아, 강의 안 봤네. 강의 안 봤네. 내가 촬영한 거. 안 봐놓고 그냥 구라를 치고 있네. 민건이는 봤어? 안 봤습니다. 와, 떳떳해. 그럼 왜 너 회원가입을 또 했어? 네이버 그냥 올라오고. 날라갔어? 충격량 I. 그래.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이거 외워야 돼. I. F. 힘과 시간의 곱. 근데 I하고 델타 P가 같다 그랬지. 이거를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불러. 그래서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일단 외워.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이게 충격량, 운동량 정리야.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풀어서 써보면 대입해봐. 힘하고 시간의 곱은 운동량의 변화니까 델타 P. 그치? 그래서 이거는 MV 빼기 이 P가 MV잖아. MV 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P 빼기 P 제로. 이게 처음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야. 운동량하고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나중 운동량. 그러니까 얘가 P고 처음 운동량. 제로 붙인 거 있지. 이게 P 제로 나중 운동량. 이게 처음 운동량. 이게 나중 운동량. 저게 처음 운동량. 저게 나중 운동량. 일단은 외워야 돼. 뭐 이해하고 자시고 어딨어. 일단은 외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저거를 적용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응? 왜 이렇게 다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네. 이 돼지 새끼들. 내 건 어딨어? 내 거 아이스크림. 아니 지금 열심히 하려고가 아니라 열심히 입에 안 해갖고 왔잖아. 아이씨 땡땡이들. 쓰레기였어. 필통에 있다고? 필통에 있는 쓰레기밖에 없어? 외워. 빨리 외워 지금. 외워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여기 지금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B라는 물체가 있는데 B라는 물체가 와서 A라는 물체를 때려. 때리면은 보통 시간에 따라서 힘을 보면은 니네 생각해 봐봐. 누가 이렇게 때렸어. 아프냐? 그래. 이걸 슬로비드로 생각해 봐. 처음에 와가지고 때리는데 접촉을 시작하면서 이제 힘을 가하기 시작해. 그럼 처음엔 힘이 0이야. 그때 시간이 0이야. 그러다가 슬로비디오야. 가서 때리고 세게 이제 갈수록 세게 때리겠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갈수록 힘의 크기가 커졌다가 최대로 접촉을 한 거지. 다시 접촉이 떨어지면서 힘이 0이 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하고 이게 힘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넓이. 이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야. 넓이가 충격량. 왜냐면 충격량이라는 게 힘하고 시간을 곱했잖아. 그럼 여기가 이쪽이 시간이고 이거 힘이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충격량이 되는 거야. 넓이가 충격량이 되고 저 넓이가 바로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 거야. 단위를 한번 볼게. 이 식 외워야 돼. 얘는 단위가 뉴턴이지. 시간의 단위는 초지. 뉴턴 초지. 근데 얘는 단위가 질량 킬로그램.
속력은 미터 퍼 세크지. 그래서 뉴턴 초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같은 단위야. 무슨 단위라고? 같은 단위야. 그러니까 식을 써놓고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단위를 읽는 거야. 알았지? 식을 써놓고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뭐를 읽는다? 단위를 읽는다. 식을 써놓고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단위를 읽는다. 알았어? 식을 써놓고 그대로 단위를 읽으면 돼. 이게 충격량이야. 충격량.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평균 힘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뭐냐면은 평균 힘이야. 그냥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 힘이라는 건 뭐냐면 힘의 크기가 막 달라지고 있잖아. 근데 곡선 밑에 넓이가 똑같게 만드는 힘이 존재를 할 거라는 거야. 이걸 F. 이 공식에 들어가는 이 F는 평균 힘이야. 평균적으로 그냥 똑같은 힘으로 같은 시간 동안 작용을 해. 그럼 하얀색의 넓이와 노란색의 넓이가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 일정한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평균 힘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힘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알았어? 실제로는 힘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달라지지 당연히. 실제 상황에서는 힘이 커졌다가 줄어들어. 근데 그걸 일정한 힘으로 쭉 작용하는 어떤 결과하고 똑같게 만드는 걸 평균 힘이라고 불러. 평균 힘. 이게 막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그걸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아. 응?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오, 글자를 어떻게 저렇게 크게 쓰지? 응? 너는 왜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거에다 쓰냐? 모는종이를 사랑해? 문원종이는 네가 싫대. 아, 그럴 리가 없다고? 아, 그래, 알았어. 아, 이 자식들 진짜. 이제 다음 주까지만 오면 돼. 내가 말했지, 6월 셋째 주인가? 셋째 주냐, 넷째 주냐, 넷째 주인가? 선생님이 가서 그때 봐줄 테니까. 아, 근데 그때 가도 또 문제 하나도 안 풀어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와서 막창 먹으러 가요. 어? 아니, 지금 막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6월 셋째 주 일요일이요? 넷째 넷째 주였던 것 같은데 토요일 날 갈 거야, 토요일 날. 29일. 토요일 날 간다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지금 막창이 중요해, 이 막창녀들아. 어? 아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 그때 문제 잘 풀어놓고 공부 많이 해놓으면 내가 사주는데 안 그러면 안 사줘.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봐요. 다시 쓴다. F 곱하기 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게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이 제로가 처음이란 뜻이야. 근데 만약에 F가 0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은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야. 또는 같은 말로 뭐지? 외력의 합. 어떤 물체가 받는 외력의 합이 0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식에서 0은 mv 빼기 mv 제로지. 이걸 좌변으로 보내면 mv 제로하고 mv가 같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운동량과 뭐가 같다는 거지? 나중 운동량이 같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보통 한 물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두 물체 이상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딱 두 물체밖에 안 나오긴 하거든. 이런 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겁나 열심히 안 하네, 이 땅강아지들. 땅강아지는 막창 먹을 생각, 이 새끼. 막창 먹을 생각하고. 누구 아이디어야? 막창. 얘 아이디어야? 와, 진짜. 내가 가서 지금 공부시키려고 가는 건데 무슨 거기서 바로 막창 생각하고 있어. 와, 김서연 진짜. 어? 민건아, 요즘 인생이 힘드냐? 눈이 굉장히 졸려 보이는데? 너 며칠까지 잤냐? 충분히 안 했습니다. 30분? 너 근데 학원 갔다 오면 시간 많잖아, 원래 일요일 날. 맞습니다. 몇 시간 자다 왔어? 아침에요? 뭘 아침이야, 여기 오기 전에. 30분이니까. 그거 왜 그거밖에 안 잤냐고, 내 말은. 시간이 많았는데 뭐 했어? 놀았습니다. 집에서? 밖에서 놀았어요. 뭐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가 놀았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냐? 친구들 만났어? 예. 당연히 피곤하지. 와, 놀다가 또 나와가지고 인생이 진짜 힘들겠어. 에?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해봐.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또 질량이 여기 그러니까 M1이 있고 M2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 2kg이라고 하고 얘는 3kg이라고 할게요. 얘가 속력이 5m/s고 얘는 2m/s야. 물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냥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얘가 속력이 크고 얘가 작지? 잘 들어. 그러면은 충돌을 해. 왜냐면은 갈수록 가까워져.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얘를 딱 때려. 충돌이 끝난 다음에, 잘 들어. 충돌이 끝난 다음에 얘는 속력이 2m/s가 됐어. 그러면 M2는 속력이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두 물체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충돌 전이라고 부르고 얘는 충돌이 끝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야. 충돌 후야. 그러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고 나면 이런 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 나중에 충돌이 끝난 다음에 M2의 속력은 얼마냐. 그럼 뭘 사용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 운동량 보존을 쓰면 되는 거야. 운동량 보존을 쓰면 되는 거야. 자, 두 개를 합쳐야 돼. 얘 운동량 얼마야? 그 속력은 속도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인데 다 오른쪽으로 내가 해놨잖아. 일단은 자 MV 두 개 곱하면 얼마야? 2 곱하기 5. 얘는 3 곱하기 2지? 이게 처음 운동량이야. 이것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고. 얘 얼마야? 얘가 2kg이고 얘가 3kg이잖아. 두 개 곱하면 2 곱하기 2지. 이거랑 나중 운동량 3 곱하기 V가 같다. 그러면 여기가 10 더하기 6이니까 16이고 이게 4고 3V가 되지? 그럼 3V는 얼마가 돼? 12가 되지? 그래서 V는 얼마다? 4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은 같다.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은 같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야. 이게 가장 이제 문제풀이의 기본이야. 문제풀이의 기본. 문제풀이의 기본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자, 이게 A 물체고 이게 B 물체라고 해볼게. 여기도 A고 여기가 B야. 자, 질문이야 추가로. 자,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 A가 받은 충격량이야. 근데 어떤 정리가 있다고 그랬지? 충격량, 운동량 정리. A가 받은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아? A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아. 아까 충격량, 운동량 정리가 있었잖아. A가 받은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다고? A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아.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와 같다. 그러면 29일 날 선생님이 가는 날 우리 몇 시에 만날 거냐면은 오후 5시에 만날까? 5시에 만나서 밥 먹고 와서 10시까지 물리 공부하자. 싫어? 싫으면 안 사줘. 근데 그때 그동안 물리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 기록을 나한테 보여줘야 돼. 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못 보여주면은 둘 다 같이 못 먹는 거야. 알았어, 서연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밥 먹고 가지고 졸려가지고. 자,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A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야? 왜 충격을 받지? A가 가서 B를 때리거든. 그러면은 야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얘를 때려도 나도 아파. 왜 아파? 내가 얘한테 충격을 가했지만 얘도 나한테 충격을 가하는 거야. 그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A의 운동량의 변화로 계산하면 되는데 변화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나중 운동량 빼기 나중 빼기 처음이야. 무조건. 자, A의 나중 운동량 얼마? 이거잖아. 이게 나중 운동량이잖아. A만 생각하는 거야. 2 곱하기 2 빼기 A의 처음 운동량은 2 곱하기 5잖아. MV 외워야 돼. 그러면 4 빼기 10이지? 마이너스 6이지? 이거 답이야. 이게 답이라고. 단위는 뉴턴 초 또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했어. 이 점은 그냥 곱하기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했어. 뉴턴 초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뉴턴 초 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걸 뭐라고 부른다? A가 받은 충격량이야. 어느 쪽으로야?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야? 왼쪽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같이 가지만 얘가 빠르지. 가서 얘를 딱 때려. 그럼 A는 B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줬지만 B는 A한테 어느 쪽으로 힘을 줘? 왼쪽으로. 그러니까 충격을 왼쪽으로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B가 받은 충격량은? 당연히 B의 뭐하고 똑같아? 충격량을 구하려면 힘하고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힘하고 시간이 문제가 안 주어졌잖아. 안 주어졌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로 풀고 있는 거야.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은 거야. B의 운동량의 변화. B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 자, 그러면 B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냐면 여기 이제 3, 4, 12 계산했잖아. 3 곱하기 4고 빼기 B의 처음 운동량은 3 곱하기 2야. 운동량이 MV다. 이거 물어봤는데 나중에 모르겠는데요.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력인데 안 외워. 속도야. 근데 안 외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3 곱하기 2야. 그러면 12 빼기 6이지? 그럼 얼마야? 6이지. 되게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야. 왜냐면 두 개의 합은 0이 돼야 돼. 항상. 이유는 묻지 마. 두 개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돼. 하나가 받은 충격량과 다른 녀석이 받은 충격량은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타나야 돼.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합은 항상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을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정리해 여기까지. 아주 기본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 정리를 좀 하세요. 예서야, 엄마한테 연락이 안 오는데 그 말은 그냥 공부하라는 뜻이지. 공부해.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말했는데 응. 그냥 그러니까 엄마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니네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뭐하냐? 나는 모르고 아빠가 알고. 아이씨 하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여기 이제 에어컨 좀 줄여라. 춥다 추워. 딱 들어오니까. 됐어? 표정이 아주 서현이 표정이 아주 이런 거는 뭐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핵심 체크를 한번 볼게. 핵심 체크 첫 번째 문제.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 물질의 뭐가 클수록 크다. 이걸 뭐라고 불렀지? 관성. 생각나? 관성.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 물체의 뭐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크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 알았지? 자, 두 번째.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했다. 뭐라고 그랬어, 서현? 질량과 속도를 곱했다. 뭐? 충격 운동량. 충격 운동량이라는 말은 없어. 운동량. 운동량이야. 운동량.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게 운동량이야. 물체에 작용한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물리량 민거.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 F 곱하기 델타 T 이걸 뭐라고 그랬지? 충격량. 오케이. 충격량이라고 했어. 자,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뭐라고 그랬지? 하원? 그거 단어가 저기 써 있잖아. 단어가 써 있잖아. 아까 운동량? 시간, 야, 이 새끼야. 힘이 있을 때 이 곡선 밑에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 아 쌤, 이거 몇 페이지예요? 충격량.
하죠. 야, 몇 페이지야? 173. 아, 나 저 땡땡이 새끼 돌겠네 아주. 그 책으로 찾아. 뭘로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넘겨봐. 연습 문제 나올 거 아니야. 넘겨. 그래. 패드에다 필기를 해놔. 이런 이씨.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에 무슨 변화를 한 것 같다? 운동량의 변화를 한 것 같다. 다 설명했잖아 지금. 그래서 식으로 간단하게 쓰면 I는 델타 P라고 쓰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을 때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충돌 시간과 그냥 평균 힘의 곱이야. 평균 힘의 시간과 평균 힘의 크기는 충돌 시간과 뭔 말이 뭐라고 써야 돼?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을 때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아, 비례 반비례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F 곱하기 델타 T인데 얘가 일정. 그럼 당연히 충돌 시간과 힘은, 그러니까 시간이 크면은 힘은 작아지는 거고, 그래야지 곱하면 일정하잖아. 시간이 작아지면 힘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지, 이런 거를 우리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설명해 줄게 하나.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예가 있어. 같은 높이인데 여기 달걀이 있어. 달걀 두 개 똑같은 거야. 같은 높이야. 여기는 콘크리트야. 콘크리트고 여기는 방석이야. 자, 떨어뜨려. 그러면은 깨진다고 해서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면 당연히 어디 있는 게 깨지겠냐? 콘크리트가 깨지지. 얘는 상대적으로 안 깨질 수도 있어. 물론 실험을 해보면 깨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가 깨지고 하나가 안 깨진다면 여기는 깨지고 여기는 안 깨진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야. 자, 얘가 와서 떨어지면은 달걀이 콘크리트를 때리지. 그러면은 콘크리트도 달걀을 때려. 이때 힘을 가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이 그러니까 달걀이 방석한테 힘을 주면은 방석도 달걀한테 힘을 줘. 이거 프라임이라고 할게. 잘 들어봐.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얘는 콘크리트는 떨어지면 탁 떨어지고 끝나지. 시간이 되게 짧아. 그래서 여기 델타 T가 있고 델타 T1이 D 프라임이 있으면 이 시간이 더 길다고. 이 시간이 더 길다고. 방석에서는 천천히 이게 뭔가 완충 역할을 하잖아. 쓱 들어갔다 나오는데 콘크리트는 탈싹 달라붙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근데 충격량은 똑같아야 돼.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힘은 얘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달걀이 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라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 선생님 왜 충격량이 똑같습니까? 같은 달걀이니까 질량이 똑같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느끼는 운동량의 변화와 얘가 여기서 느끼는 운동량의 변화는 같아. 그러니까 충격량이 똑같은 거야.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F 곱하기 델타 T가 F 프라임 델타 T 프라임이 있을 때 얘네 두 개가 같아. 근데 지금 시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더 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콘크리트에서 깨진다. 이렇게 충격량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힘과 시간은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다. 어려워? 에휴, 자, 죽겠다 내가 아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안전장치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야. 충격량은 똑같은데 시간을 길게 하여. 그러니까 F 곱하기 델타 T인데 얘를 길게 하면은 힘이 줄어들잖아. 여기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 알았어? 시간을 길게 하면 힘이 적으니까 적게 힘을 받으니까 안 깨진다. 이런 논리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치? 자, 우리가 그 안전벨트 말고도 만약에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지? 에어백이 튀어나오잖아. 그 에어백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한테 튀어나오지. 그럼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멈추면 나 앞으로 가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나온다니까. 그럼 에어백이 막아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어백은 이렇게 바람이 들어있잖아. 바람으로 부풀리는 거잖아. 그럼 사람의 에어백이 충돌을 하면은 사람이 멈출 때까지 에어백은 부드러우니까 슥 들어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간이 길어져.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받는 힘은 작아져.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는 거지. 알았어? 그런 원리가 이제 물리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길게 하는 거야, 시간을. 힘을 적게 받게 하는 게 중요해. 자, 1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없다. 아니야.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정지해 있든 움직이든 상관없어. 그냥 관성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이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뭐하다? 크다. 그래서 공부를 실제로 시작시켜보면 있잖아. 질량이 큰 놈과 질량이 작은 놈은 누가 더 오래 공부할 수 있어? 질량이 큰 놈이 오래 공부할 수 있어. 왜? 한 번 앉아있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살이 찌면 돼. 뚱뚱해지면 계속 앉아있어야 돼. 관성이 커져서. 뭐지?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너 살 좀 찌워. 그래야지 책상에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 지금 밥 먹어서 배가 나온 거고, 자식아. 자, 니은 봐봐.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맞지? 이게 관성이라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는 작다가 아니라 뭐하다? 크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큽니다. 자,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맞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알짜임이 0이면. 자, 2번.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108km/h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 야구공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얘하고 얘를 곱하면 답이 아니야. 이 단위가 문제야, 지금.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지. 그러면은 이 150g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150g은 몇 킬로그램이야? 0.15? 이야, 훌륭해. 맞아. 칸 뒤로 몇 칸 가면 돼?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돼? 0.15kg. 근데 얘를 바꾸라고 하면 이제 좀 헷갈려 할걸? 지금 봐봐. 킬로미터 퍼 아워인데 얘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돼. 잘 봐.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다가 1km를 써. 얘를 없애려고. 1km는 몇 미터? 1000m. 그러면 이 킬로미터하고 킬로미터가 없어지면서 약분된 미터가 남지. 근데 초로 바꿔야 되니까 이대로 또 쓰는 거야. 1시간은 몇 초? 1시간은 몇 초 서요? 1시간이 60초야? 그래. 66이 36이지. 3600초지. 그럼 여기 시간이 또 약분이 되면서 이 미터 퍼 세크가 남지. 그러면 이제 108에다가 1000에다가 3600을 곱하면 되니까 나누면 되니까 3600분의 108에다가 공 몇 개가 붙어? 3개가 더 붙어야 돼.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된 거지. 이거 얼마 들어가냐? 공 2개 떨궈 봐. 36분의 1080. 얼마게? 뭐 모르면 나누면 되지 뭘. 여기 몇 개 들어가? 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72. 36. 뭐지? 30이라고? 2 맞지? 아, 딱 3이구나. 아, 쏘리. 내가 미쳤다. 30이네, 30. 아, 계산하면 30이다. 30m per 세크.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중요한 거는 얘를 0.15kg으로 바꾸고 내가 지금 바꾼 대로 얘를 30m per 세크로 바꿔가지고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per 세크니까 얘하고 얘가 만들어지거나 2개 곱하면 끝나. 그래서 답은 얼마야? 0.15 곱하기 상식. 0.15 곱하기 30에다가 킬로그램 미터 per 세크라고 쓰면 끝나. 그럼 0.15하고 30을 곱하면 얼마야? 0.15하고 30 곱하면 얼마야? 4.5 아니야? 4.5지? 그래서 답은 4.5 킬로그램 단위 써야 돼. 미터 퍼 세크다. 이게 답이야. 4.5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저기 답이라고 해. 4.5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거니까.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3번 봐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래.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와 같다. 맞지? 이거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야. 외워라.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와 같다. 이걸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불러.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면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커진다 그랬는데 맞지? 이것도 F 곱하기 델타 T는 mv 빼기 mv 제로인데 이게 얘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잖아. 이게 델타 P거든. 자, 속도 변화잖아. 그 속도가 당연히 커지는 거 아니냐? 얘가 커지면 시간이 똑같다고 했을 때 당연히 커지는 거잖아. 자, 3번. 물체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키려면 물체의 큰 힘을 오랫동안 작용해야 된다? 맞지?
힘을 오랫동안 작용하면 전체적으로 충격량이 커지니까 당연히 속도의 변화도 크게 되는 거야. 대포의 포신이 짧을수록 포탄이 힘을 받아 시간이 길어져 포탄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대포를 쏜단 말이야. 이렇게 대포. 여기다가 포를 집어넣었지. 포신이라는 건 이거야. 이게 포신이고 이게 포신의 길이야. 그다음에 여기 뭐 탱크 같은 게 이렇게 밑에서 받치고 있겠지. 여기다가 이제 폭탄을 넣고 포를 넣고 여기서 빵 쏴. 근데 이 길이를 길게 하면은 힘을 작용하는 동안에 F 곱하기 델타 T에서 뭐가 커져? 얘가 커지는 거야. 그럼 이 전체 값이 뭐 해지는 거야? 커지지. 그럼 마지막에 여기서 밖으로 나올 때 이 V가 얘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날아가? 여기서 나온 녀석이 멀리 날아가는 거지. 이것도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이용하는 물리적인 내용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탱크 같은 거 보면은 이게 길잖아. 그 이유가 있다고. 응? 우리가 권총이 있고 군대 가면 어떤 총 쏘는지 알아? 어? K2라고 있어. K2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총이거든. 길어. 병사들한테 지급하는 총은 권총이 아니야. 권총으로는 멀리 있는 거 쏘지도 못해. 길어. 왜 길어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길어야지 멀리 날아가. 이해 갔어? 너네는 뭐 총 쏠 일이 없겠지만 장난감 총 한번 쏴봐. 사격장 같은 데 가면은 쏠 수 있나? 근데 실제로 군대에서 쏘는 거는 실제 총이잖아. 그거 맞으면은 예전에 이게 그 훈련할 때 총 쏘는 거 당연히 훈련하거든. 총 쏘는 거 훈련 안 하면 총을 만질 줄을 모르는데. 그럼 소리가 겁나 커. 이게 터질 때 화약 터지는 소리가 빵빵빵빵 막 귀가 얼얼할 정도로 큰데 그 뒤에 조교들이 한 명씩 다 서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애들 훈련할 때 땅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파가지고 이 안으로 집어넣어 한 명씩. 집어넣어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총 쏘는 연습을 해. 조교들이 옆에 한 명씩 다 서 있어. 이 왜 서 있는 줄 알아? 자기도 모르게 총을 이러고 있다가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고개만 움직이거나 해야 누가 말 걸면 있잖아. 같이 움직이다가 이걸 탁 쏴버리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 다 뚫어버려. 몇 명까지 뚫을 수 있는 줄 알아? 한 7명까지 뚫을 수 있어. 관통해버려. 엄청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근데 가끔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야. 한번 옛날에 옆에 쐈는데 여기 얘가 4번 사로인가 그랬거든. 1번, 2번, 3번이 다 관통해갖고 다 죽었잖아. 그래서 뒤에서 조교들이 다 서 있어. 한 명씩. 왜 서 있는 줄 알아? 총구를 돌리려고 하잖아. 그러면 발로 그냥 밟아버려 바로. 큰일 나니까. 군대 가서 군생활 무사히 마치고 나와야 되는데 나는 잘못도 없는데 옆에서 총알 날라와서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실제 총을 쏘니까. 실제로. 사격 못하면은 막 얼차려도 많이 받아. 제대로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총이 이렇게 길어. 포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엄청 길다고. 이게 길어야지 여기까지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밖으로 나올 때 속력이 커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짧을수록 길어져. 짧을수록이 아니라고. 이거 길게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짧으면 안 돼. 길게 해야 돼. 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 자,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는데 잘 들어. 야, 봐봐. 질량이 2kg짜리가 있는데 현재는 5m/s래. 근데 물체 운동 방향으로 충격을 가했대. 이게 충격량이지? 여기서 이제 충격을 얼마큼 가했어? 5N 초의 충격을 얘한테 가했어. 그러면 질량은 변화가 없고 나중에 속력이 변하지. 뭐라고? 충격량, 운동량, 변화. 이걸로 쓰는 거야, 그냥. MV 빼기 MV 제로. 지금 충격을 얼마큼 가했어? 5만큼 가했지. 그대로 식에다 넣어. 나중 운동량 2V 빼기 처음 운동량은 2 곱하기 10이지. 2 곱하기 5. 그럼 5는 2V 빼기 10이지. 그럼 2V는 얼마가 돼? 15가 되지. 그래서 나중에 속력이 얼마가 돼? 2분의 15. 아, 운동량을 물어봤네. 운동량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다시 질량을 곱해야 돼. 질량이 얼마였어? 2였지? 그럼 15.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15가 돼버려.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알았어?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외워야 돼.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해.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외워라. 알았냐? 외워라. 오늘도 왜 이렇게 화장을 이쁘게 하고 왔어? 어? 연습 중. 화장 연습을 한다고? 중학교 때 했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아닌데 중학교 때는 잘 못했어. 그래? 자, 5번. 그림은 달걀 얘기 나왔네. 동일한 달걀 A, B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 그러면 충격량은 똑같아. 푹신한 방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 바닥이 있는데 봐봐. 당연히 시멘트 바닥에서는 팍 떨어지니까 시간이 짧고 푹신한 방석은 시간이 길어. 그럼 힘을 누가 더 많이 받은 거야? 시멘트 바닥이 힘을 더 많이 받은 거야. 힘. 그러니까 얘는 깨질 수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 넓이는 서로 뭐하다? 같다. 충격량은 같은 거야.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고 동일한 달걀이니까 질량도 똑같아. 그러면 떨어질 때 속력이 똑같고 정지하면 0이 되니까 충격량이 똑같아.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시간하고 힘에서 곡선 밑에 넓이는 충격량이라고 했어요. 자,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닿기 직전 달걀의 운동량의 크기는 서로 같아. 서로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고. 푹신하든 시멘트든 떨어질 때 속력이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질량도 똑같잖아. 그러면은 떨어지기 직전에 당연히 운동량이 같지. 자, SA와 SB는 같다. 그지? 충격량도 같아. 그다음에 정지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의 운동량의 변화와 얘의 운동량의 변화는 같아. 얘 정지했으니까 얘 나중 운동량 0이고 빼기 처음 운동량은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마이너스 MV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MV. 이게 시멘트 바닥에서 받은 충격량이고 그 다음에 방석에서 받은 충격량도 똑같아. 나중에 정지했지 0 빼기 마이너스 MV.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은 거야 MV. 서로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다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당연히 같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은 거야. MV로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 힘의 크기가 이제 문제죠. 이게 A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시멘트 바닥이라고 했지. 이게 시멘트 바닥이야. A가 시멘트 바닥이고 B가 방석이야. 그러면 여기서 TA가 있고 여기가 TB가 있어. 두 개는 같은데 TA하고 TB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크다고? TB가 더 커. 그래서 FA하고 FB를 비교해 보면 FB가 더 커. 그러니까 방석은 당연히 시간이 더 길어. 평균 힘은 누가 더 커? A가 더 커. A가 B보다 크다. 당연히 시멘트에서 큰 힘을 받아야지 깨지는 거라고.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시멘트는. 알았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계속 외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6번. 일상생활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인다. 다시 말하지만 F 곱하기 델타 T가 중요한 건데 얘를 길게 하면은 곱은 일정하니까 얘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실제로 받는 건 힘이기 때문에 그래. 헬멧 마찬가지야. 헬멧도 그 안이 약간 그 푹신푹신하단 말이야. 그럼 머리를 바닥 같은 데다가 충돌해가지고 빵 때릴 때 얘가 시간을 길게 해줘가지고 실제로 사람 머리가 받는 힘을 작게 하면 덜 다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에어백 마찬가지고. 병따개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병따개는 지렛대의 원리야. 푹신한 매트. 자동차의 범퍼도 맞아. 자동차 범퍼가 뭐냐? 이렇게 자동차 범퍼는 뭐야? 자동차가 있으면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범퍼라고 불러. 여기도 마찬가지야. 니네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차가 막 가다가 있잖아. 사고가 났는데 여기가 멀쩡하잖아? 그러면은 그 충격을 다 사람이 받아. 그래서 좋은 차도 여기가 어느 정도 찌그러져. 왜 이게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좀 보호해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게 충돌했는데 와, 이 차 튼튼하다. 그러면 사람이 다친다니까? 약간 찌그러지면서 이 다른 거가 충돌하면서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을 줄여줘야 돼. 사람한테 전달되는 힘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살짝 찌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막 팍 찌그러지면은 여기 운전석 여기 있는데 찌그러져서 사람까지 밀고 들어오면 납작해져가지고 죽어. 그래서 좋은 차일수록 어느 정도 찌그러지게 만들어. 안 그러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그래, 원래. 안 찌그러지면 문제가 발생해. 이게 자동차 범퍼의 앞에 부분이. 대포의 긴 포신도 마찬가지잖아. 이건 다른 얘기지. 이건 다른 얘기야. 대포의, 그러니까 F는 그대로 놔두고 힘만 길게 하는 거니까 이건 다른 얘기야. 힘의 크기를 줄이면 안 되지. 힘의 크기를 줄이면 안 돼.
저거는 힘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4개는 F 곱하기 델타 T에서 이 값이 일정한데 얘를 키워서 얘를 줄이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F 곱하기 델타 T에서 얘를 키우고 전체 값을 키우는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전체 값을 키우는 거라고 해. 힘을 줄이면 안 돼. 얘는 그래서 4개가 답이 될 거고 이거 내신 만점 문제 몇 개 있어? 문제 개수 봐봐. 15개 있어? 홀수번만 한번 풀어봐. 시작. 잠깐 좀 풀어봐. 이거 끝까지 이제 다 7번 풀어줘 먼저. 네. 7번이 뭐냐? 채점은 스스로 하세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뭐야 이거? 핸드폰이 왜 이래?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마찰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외력이 없어야 돼. 질량이 4kg인 볼링공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2kg인 볼링핀 B를 향해 10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A와 B가 충돌했지. B가 A로부터 받은 힘. B가 A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B가 A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볼링공이 와서 핀을 때렸잖아. 그러니까 이 핀이 볼링공으로부터 받은 힘을 표시한 거야. 알았지? 그럼 이쪽 방향이겠지. 와서 팡 때릴 거니까. 시간에 따라 충돌 후 A, 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20이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볼링 핀이 받은 충격량이야. 이 20이 뭐냐고? 볼링 핀이 받은 충격량이야.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문제를 보면서 하면 돼.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 그냥 2개 곱하면 되잖아. MV. 그럼 얼마야? 40이지. 이거 그냥 틀린 거잖아. 그지? 그냥 충돌 전 A의 운동량이니까 MV. 충돌 직후 B의 속력 그랬잖아. 충돌 직후 B의 속력. 잘 들어. B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게. B가 속력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처음에는 정지해 있거든. 처음에는 정지해 있어. B가. 정지해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봐봐. B가 받은 충격량은 B의 뭐하고 똑같다? B의 운동량의 변화. 이걸로 푸는 거야. 니네 적응하라고 내가 지금 말로 자꾸 써주고 있는 거야.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20이잖아. 20이라고 쓰면 돼. 이게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은 거니까. 알았어? A가 받은 충격량은 왼쪽이야. 마이너스 20이야. 왜냐면은 지금 B를 물어봤어. A가 B를 때리면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지만 A가 B를 때리는 순간 B가 A를 이쪽으로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플러스야. 자, B의 운동량이 변화야. B의 질량이 얼마냐면은 2kg이잖아. 2 곱하기 V고. 빼기. 처음에는 B가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B의 운동량이 있어 없어 처음에는. 0이잖아. 끝. 그러니까 V는 10이지. 그러니까 충격량, 운동량 정리로 문제를 풀어야 돼.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충돌 직후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을 쓰면 돼. 지금 처음에 B는 정지에 있고요. A가 지금 여기다 표시할까? 지금 A가 4kg인데 10m/s고요. B는 정지에 있어. 정지. 근데 충돌이 끝난 다음에 A는 속력을 지금 몰라. 이걸 다시 V라고 놓을게. 근데 B는 알잖아 이제. B는 얼마야? 니은에서 구했잖아. 얼마야? 10m/s라고 구했잖아.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을 써야 돼. 여기서 운동량 얼마야? 4 곱하기 10밖에 없죠? 40. 왜냐면 얘는 운동량 0이야. 그럼 여기 운동량 보존 써야 돼. 4V 더하기 20. 그럼 4V는 20이니까 V는 얼마야? 5다. 그러니까 충돌이 끝난 다음에 A는 속력이 얼마가 나와서 5가 나왔는데 이 속력이 지금 플러스가 나와서 마이너스가 나왔어. 속도가 플러스가 나왔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A도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B도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둘이 운동 방향이 서로 뭐해? 같아. 반대가 아니라 같다. 운동 방향이. 가끔은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와서 딱 때렸는데 맞은 놈은 오른쪽으로 당연히 가잖아. 때린 놈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있어 가끔.
그럼 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V가 마이너스가 나와. 알았어? 응. 무조건 충격량이든 운동량이든 오른쪽은 플러스고 왼쪽은 마이너스야. 알겠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다음. 채점 했어? 서현이? 질문해. 15번까지 중에서. 몇 번? 9번? 그리고 나머지를 풀어갖고 오는 거야. 앞에 안 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에 숙제 안 해갖고 오면은 진짜 오늘 숙제 있어요? 끝까지 다 풀어오기. 넘겨봐요. 연습 문제도 있을걸. 추가로. 실력 엄마 더 넘겨봐. 또 있잖아. 뒤에 마무리 문제도 있잖아. 그거 다 끝까지 넘겨봐. 앞에 안 한 것도 있잖아. 지금. 넘겨. 고난도 문제까지. 거기까지. 특히 풀어. 다. 일단 풀어갖고 와. 모르면 다 질문하라고.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여기까지가 끝일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다음 주는 진짜 숙제 안 해오면 혼낸다. 자, 9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질량이 2kg인 공이 스틱으로부터 운동 방향으로 0.1초부터 0.3초까지 힘을 받은 후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공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랬잖아. 공이 처음에 얼마로 움직이고 있냐면 2m/s로 움직이고 있는데 0.1초에서 0.3초까지 몇 초 동안 0.2초 동안 힘을 받아가지고요. 나중에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6m/s가 된 거야. 그럼 잘 들어. 공의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야? 그걸 찾아야지. 공의 운동량의 변화는 나중 운동량은 2, 6에 12 빼기 처음 운동량은 2, 2는 4잖아. 그래서 공의 운동량의 변화가 8이야.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다? 공이 받은 충격량하고 같은 거야. 충격량, 운동량 정의잖아. 그래서 공이 받은 충격량은 공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은 거야. 그지? 근데 이 충격량은 뭐였어? 힘 곱하기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몇 초가 주어졌어? 0.1초부터 0.3초까지니까 0.2초 동안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 곱하기 0.2초가 되는데 이게 얼마라고? 8이야. 그럼 F는 얼마가 돼? 0.2분의 8이 되니까 2분의 80이니까 얼마야? 40N이 되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충격량, 운동량 정리. 오, 민건이 맛있어? 짱! 충격량, 운동량 정리로 푸는 거야. 충격량, 운동량 정리로 푸는 거야. 충격량, 운동량 정리로 푸는 거다. 좀 이해가 돼, 민건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풀었어? 찍었다고? 그럼 안 돼요. 맞춘 게 많은데. 다음. 우리 다음. 어? 얘는 있잖아. 왜? 있는 사람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자, 그림 가는 동일한 유리컵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하고 푹신한 방석에 각각 떨어뜨렸을 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만 깨진다. 이거 계속 설명했잖아, 선생님이. 왜 그럴까? 동일한 건데 그러니까 충격량은 똑같아. 그럼 힘하고 시간을 곱한 게 똑같은데 A는 시간이 짧으니까 힘을 크게 받는 거고 B는 시간이 기니까 힘을 적게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 넓이는 똑같다니까. 이 넓이는 같아. 이게 충격량이니까. 둘이 받은 충격량은 똑같아. 전제 조건은 같은 높이여야 되고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은 MV니까. 같은 높이여야지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이 똑같아. 질량은 상관이 없어요. 질량이 서로 달라도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는 똑같잖아. 중력과 G를 받으니까. 근데 동일한 유리컵은 질량도 똑같아. 그럼 떨어질 때 속도도 똑같아? 그럼 MV가 똑같아. 그 다음에 나중에 정지해. 그러니까 충격량의 변화가 둘 다 똑같으니까 SA하고 SB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 무조건 같은 거야. 니은.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충격량은 같다니까. 지금 이 넓이 자체가 충격량이야. 둘이 받은 충격량은 그냥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D급. 유리컵이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당연히 누가 더 커? 평균임의 크기 누가 더 커? 시멘트 바닥이 더 크다고. A와 B가 같은 게 아니라 A가 B보다 크다고요. 서현씨. 알겠어요, 서현씨? 다음. 더 물어봐도 돼. 민건이는? 야, 그리고 니네 찍어갖고 문제 풀면 안 돼? 지금도 뭐 숙제를 냈는데 모르는 문제인데 막 찍어서 와. 아무 의미 없어. 찍었는데 채점 보내니까 맞았어. 그럼 그 질문 안 할 거 아니야.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안 돼. 그냥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오면 돼. 그렇다고 문제 읽어보고 이거 못 푸는 거, 이거 못 푸는 거 막 다 제끼고 오지 말고 시간 투자를 좀 하라고. 알겠냐? 자, 쉬는 시간.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 그러고 보니까 니네 내일 학교 안 가잖아.